3시간 행정학 처음 하는 분 안 계시죠? 표정들이 다 되고 계신데 일단 7급 하시는 분 계세요? 강의 수준은 결정해야 되니까요. 반 정도? 그 다음에 반 정도네요. 그 다음에 공부한 지 한 6개월 안 되신 분. 일단 9급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이 좀 힘들어요. 영어가 85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면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합격 가능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 많이 걸리는 과목이 이제 법과목 시험 공부할 때는 법과목이 어려울 것 같은데 행정학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객관식은 행정학이 어렵고요. 주관식은 행정법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행정학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관식에서도. 근데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처음 법 개념만 잘 잡으시면 이제 끝까지 쭉 유지되거든요. 행정학은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이제 처음 첫 장 폈을 때부터 마지막 장까지 새로운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한 어떤 학생 행정학은 5과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총론 있고 강론들이 있는데 그 조직론, 정책학, 재무행정, 또 인사행정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예 전혀 딴판인 과목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래도 행정학도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드립다 애운다. 어떤 분은 이제 행정학 어떻게 잘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 그냥 닥치고 암기하는 되는 과목이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시험에 나오는 모든 주제를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단 9급만 하더라도 5과목인데 5과목 그래서 행정학도 아니라 행정법도 판례도 계속 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챙겨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접근할 건지 제 강의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저는 이제 개념이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상을 잡는 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걸 설명드리면 다 알아먹을 것 같은데 또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신문 잘 안 보시잖아요. 연예하고 스포츠면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학은 아무래도 신문 기사 같은 걸 많이 봤던 분들이라면 좀 재밌게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례를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또 끌어들이다 보니까 고돌이를 예를 들었더니 고돌이 한 번도 안 쳐봤다고 못 알아먹겠대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제가 그림 같은 걸 그려드리면서 이미지를 잡아드릴 텐데 이제 시험 보면서 그게 제가 설명드렸던 그게 생각나면 대충 정답이 보일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어떤 장점이기도 한데 일단 이게 정답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의 직관을 믿으시면 돼요. 직관을 믿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론이 문제되는 부분은 키워드를 잡아드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나오다 보니까 행정법이야 기본 딱 이제 소송 체계만 알면 행정법 전체가 잡히거든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법은 소송편을 배우기 위해서 앞부분을 열심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제 되냐 안 되냐 이제 일반 법규 내용 보면 되는데 법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 원칙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소송이 가능한지 먼저 권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권을 배우는 거고 이게 소송 대상이 되는 건지 그래서 행정행위편을 배우는 거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틀만 딱 잡으시면 행정법 전체가 보입니다. 근데 행정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론이 다 틀려요. 여기 계신 여러분 생각 다 틀리죠. 똑같은 사연상 보고 이번에 서울시 급식 문제 이야기 나오는데 찬성하는 분 계시고 반대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게 맞냐 틀리냐 법이라고 한다면 법 규정에 따라서 인용이다 기각이다 결정할 수 있어요. 딱 떨어지죠. 정답이 있는 과목입니다. 법 과목은. 근데 행정학 같으면은 정답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은 학자 이름 때문에 학을 떼는 과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그 많은 이론들을 어떻게 잡을 건지 키워드 하나 딱 뽑아내면 이제 뒤따라 쭉 나오게 잡으시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포괄할 수 있는 거고 3개에 대한 지식 가지고 5개를 맞추는 게 제 수업 목표거든요.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일단 뭘 해야 될지를 잡아달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서울시 봤던 이제 한 녀석이 이제 상담을 왔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단과만 한 4번인가 들었대요. 1년 죽어라고 해가지고 70점도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봤던 거 시험지를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했는데 애웠던 것만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보면은 지문이 애웠던 거 2개에다가 헷갈린 거 2개가 나오거든요. 두 문자로 오면 두 문자를 살짝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애운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지를 먼저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럼 답 찾아봐. 바로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일단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기본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틀을 잡아놓으시면 한동안 보지 않더라도 뭐 숫자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되겠지만 합자 이론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면 대충 한 85에서 95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3회독을 하셔야 돼요. 3회독. 그래서 그 모든 과목이 이제 처음 배우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 봤을 때, 이 과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고, 그게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정도 반복해서 수업을 듣든 혼자 책을 보든 문제집을 끝까지 혼자 풀어보든. 그래서 3번 정도 반복했을 때 행정학에 대해서 대충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좀 재미가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 좀 재미가 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행정학 공부하면서 신문기사가 읽힌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특히 9급에서 빨리 합격하려면 행정학에서 점수가 잘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7급 같으면은 행정법, 헌법은 90점을 기본으로 잡아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관건이 이제 국어 영어는 이제 기본이 잡혀 있다고 했을 때 행정학하고 경제학이 7급에서 합격의 관건이 될 겁니다. 지방 수탁직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행정학 자신감을 일단 갖도록 하시고요. 제 강의 들은 부분 보면은 처음 한 3일이 힘들다고 해요. 강의 스타일 같은 거 이제 맞추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달리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다음 교재는 이번에 이제 법 바뀐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개정 좀 작업하기 늦어가지고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나올 것 같고요. 교재는 문자 받으셨나요? 일단 수업 듣는 분들은 일단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따로 구입하지 마시고 일단 무료로 드리니까 작년 거 갖고 계신 분 그냥 버리시고 새로 보시고요. 이번에 뭐 바뀐 법 보면은 지방자치법 좀 바뀐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부패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윤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 부패 방지 이런 부분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있는 그 내용들에 관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시험이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거든요. 많으면 3문제 정도 되는데 일단 처음 잡으실 때 법령 개념에 너무 일단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정된 법령 부분에 너무나 신경을 곤두세우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건 확실히 포기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지방자치법 내용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100점 절대 안 나오고요. 한 70점 나올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그냥 95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히려 95, 100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 같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몇 파트 있어요. 정책학의 정책 분석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포기하고 차라리 다른 과목 2-3개 더 맞춘다.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래서 모든 부분 100% 다 소화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구조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정책학이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정책학 재미없대요. 근데 거꾸로 정책학 재밌다고 하는 분은 조직론이 재미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파트가 다르고 암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뒷부분을 선호할 겁니다. 인사, 재무, 그다음에 지방 같은 거 암기할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수업 들었다면 수학론 조직, 정책 조직까지는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 수업 들었던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일단 대부분 수업이 그렇지만 조직론까지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겁니다. 뒤쪽은 시간을 투자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투자 대비 점수가 올라가는데 조직론까지는 투자 대비 점수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점은 일단 조직론까지 충실하게 설명하는 걸로 갈 거고, 그다음에